심리 로맨스 스릴러극 위기의 시니어 제치라 아들의 친구가 다시 찾아왔다. 정희선은 늘 그렇듯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TV에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혼자 사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듯 익숙하게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날 초인종이 울렸다. 밤 9시 42분.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희선은 문 앞까지 걸어가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누구지? 택배는 아닐 텐데. 문을 열자 거기 31세의 민윤호가 서 있었다. 6년 전보다 더 선명해진 눈빛, 어른이 된 듯한 분위기, 그리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묘하게 깊어진 침묵. 희선은 숨이 잠시 멈췄다. 오랜만이에요, 아주. 윤호가 먼저 말했다. 희선은 그를 바라보며 어느 순간 과거의 여름을 떠올렸다. 승우가 군복무하던 시절, 방학 동안 집을 비웠고 아들의 친구 2명이 번갈아 집에 들렀던 때, 그중 유독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러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던 눈빛을 가진 남자 바로 윤호였다. 희선은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며 말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승우에게서 들은 게 있어? 아니요. 승우 씨랑은 연락 잘 안 해요. 윤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집도 그리고 당신도. 마지막 단어가 공기 중에 천천히 흩어지자 희선은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말은 너무 솔직했고 너무 위험했고 너무 익숙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낮고 조용한 음성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희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정하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시간에 이게 무슨 그러나 윤호는 바로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희선의 표정을 읽으려는 듯 눈을 천천히 그녀의 시선과 맞췄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을 건너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희선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잠깐이면 돼. 윤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는 가벼웠지만 존재감은 묘하게 크고 무거웠다. 희선은 그의 코트를 벗어 옷장 옆에 걸고 어색하게 손을 모은 채 거실로 안내했다. 따뜻한 거 마시겠니? 차라도 줄까? 주시면 좋죠. 윤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6년 동안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었다. 희선의 심장 깊은 곳을 건드렸던 가장 금지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웃음. 희선은 손을 떨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컵을 잡고 물을 끓였다. 그러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윤호의 시선이 그녀의 호흡을 계속 불규칙하게 만들었다. 여전히 조용하게 지내시는군요. 윤호가 말했다. 나이 드니까 그래. 조용한 게 좋아. 정말요? 그가 뒤에서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다. 6년 전 그날은 조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희선의 손에서 컵이 흔들렸다. 그날 승우가 오기 전날 집을 정리하던 늦은 오후. 우연히 겹친 시간, 겹친 동선, 겹쳐서는 안 되었던 감정. 둘 사이에 흐른 공기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들켜버린 듯한 순간들. 희선은 침착한 척 말했다. 그건 오래된 일이야. 전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윤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당신을 보게 된 게. 희선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녀보다 27살 어린 남자. 하지만 눈빛은 그녀보다 훨씬 깊고 확고했다. 윤호야. 희선은 말끝을 흐렸다.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근데 멈춰지지 않는 건 어떻게 하죠? 희선은 숨을 삼켰다. 윤호의 손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아도 이미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동안 윤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희선은 등을 돌렸지만 윤호는 그녀의 옆에 천천히 다가와 섰다. 그녀와 아주 가까운 거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숨결이 느껴질 만큼. 희선은 가볍게 호흡을 내쉬었다. 너 지금 돌아가야 해. 지금요?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여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정말 보내고 싶으세요? 그 질문은 너무 치명적이었다. 원한다고 말하면 거짓이었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너무 위험했다. 희선의 눈이 흔들렸다. 그 작은 흔들림 하나가 윤호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럼 5분만 더 있을게요. 하지만 그 5분이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 희선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흔들려 있었다. 윤호의 마지막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희선 58은 그 말의 의미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너무 가까웠다. 그의 숨결이 손끝에 스치듯 닿았다. 거부해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았다. 하지만 몸은 부정할 수 없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윤호 31은 놓치지 않았다. 희선이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려는 순간 윤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도망가실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실래요? 그 말투가 문제였다. 예전 아들 친구일 때의 공손함이 아니었다. 어떤 감정에 낮고 깊은 음이 실려 있었다. 희선은 숨을 들이켰다. 윤호야,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야. 왜요? 제가 어리기 때문이에요? 윤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며 물었다. 희선의 뒤가 벽이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오면 그녀는 숨을 더 빠르게 몰아쉬었다. 희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내 아들 친구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윤호는 고개를 가만히 젓고 눈을 희선에게 고정한 채 말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감정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희선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러니까 이건 감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착각이야. 희선은 말하면서도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말끝이 무너졌고 눈빛이 흔들렸고 손이 떨렸다. 윤호는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 일시적인 건 이런 게 아니죠. 윤호는 희선의 다친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다. 희선은 움찔했다. 그러나 뿌리치지 못했다. 이미 한 번 스킨십의 선이 무너져 있었기에 그 감각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윤호의 손바닥이 희선의 손등을 감싸며 천천히 쓰다듬었다. 아까 응급처치할 때 손 떨리신 거 알아요? 희선은 숨을 삼켰다. 들켰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윤호 앞에서는 감정이 숨겨지지 않았다. 그건 놀라서 그런 거야. 희선은 억지로 말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윤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 때문이잖아요. 희선은 다시 말이 막혔다. 희선 씨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도 저는 아니에요. 윤호는 그대로 손을 놓지 않고 말했다. 예전엔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랑 친구였고 나이 차이도 너무 컸고 제가 감정을 들키면 희선 씨가 불편해질까봐. 그래서 숨겼어요. 희선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런 고백을 듣는다는 사실 자체가 허락될 수 없는 일인데 그 감정의 깊이가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 아니란 걸 알고 나니
더 위험했다. 하지만 지금은 윤호가 말끝을 길게 끌었다. 희선은 숨을 훅 내쉬었다. 지금도 안 돼. 이런 말 더하면 지금은 제가 더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윤호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리고 희선의 손등에 입술이 닿았다. 희선은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빼려 했지만 순간 너무 놀라 힘이 빠져버렸다. 깊은 숨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입술이 닿은 자리가 뜨겁게 타올랐다. 이건 분명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희선은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이미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있었다. 윤호야, 제발 그러지 마. 겨우 입을 떼어 말했지만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다. 윤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잡았다. 왜요? 한 번만 말해줘요. 정말로 아무 느낌 없어요? 그 질문이 너무 정확했다. 희선은 숨을 들이켰고 떨렸다. 윤호는 그 떨림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없어. 희선은 부정했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정말요? 윤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조금 더 가까이 섰다. 희선의 가슴과 윤호의 가슴 사이에 공기가 거의 남지 않았다. 둘의 체온의 차이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다. 희선은 그 거리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윤호가 그녀의 허리에 손을 대는 순간 희선의 몸이 굳었다. 윤호의 손은 강하지 않았지만 깊게 흔들리게 하는 힘이 있었다. 희선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런 느낌도 아무렇지 않아요? 윤호의 목소리는 낮고 깊고 아주 가까웠다. 희선은 그의 손이 닿은 자리에서부터 전해지는 감각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부정하려는 말은 입술 끝에서 사라지고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다. 희선 씨, 윤호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희선은 결국 눈을 감았다. 그 한순간 거부할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렸다. 윤호는 그녀의 얼굴에 손을 뻗어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그녀의 턱선을 쓰다듬었다. 희선은 숨을 들이켰다. 저항하지 않는 자신이 두려웠다. 그리고 두렵게 설레었다. 그 순간 윤호가 말했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죠? 희선은 아무 말도 못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윤호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렸다. 희선은 눈을 감은 채 흔들렸고 윤호는 그녀를 꽉 껴안아 마치 떨어뜨릴 수 없다는 듯 품 안에 감쌌다. 희선의 손이 본능적으로 그의 셔츠를 잡았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인지 떨림을 숨기기 위해서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윤호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숨기지 말아요. 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희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우리는 안 돼. 윤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조용히 말했다. 안 되는데 이미 이렇게 됐어요. 희선은 숨이 막혔다. 맞는 말이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희선은 윤호의 품 안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가까웠다. 둘의 몸이 서로의 온도를 인식할 정도로 가까웠고 그 거리에서 물러나지 못한 것은 분명 그녀 자신이었다. 희선은 천천히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윤호는 억지로 잡지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만 그녀의 팔을 스치는 정도. 그 가벼운 접촉이 오히려 그녀의 불안과 떨림을 더 크게 자극했다. 윤호야, 진짜 이제 그만하자. 희선의 목소리는 차분하려 했지만 이미 감정에 젖어 있었다. 윤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짧은 침묵 후 조용히 물었다. 정말요? 지금 진심이에요?
희선은 눈길을 피했다. 그래, 진심이야. 이런 거 다시는. 그러나 말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윤호가 아주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 머물던 손을 떼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희선의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크게 빠르게 뛰었다. 마치 손을 떼어버리는 그 짧은 공백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것처럼. 윤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물러난 듯 보이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희선 씨가 원한다면 저 그냥 나갈게요. 윤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그 말은 도망갈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오히려 그녀를 꽉 잡아버리는 말이었다. 희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심장이 이상하게 아렸다. 정말 다시 안 온다고? 희선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떨렸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희선 씨가 원한다면 아까처럼 저를 밀어낸 거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녀가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희선은 눈을 감았다. 윤호야, 넌 아직 젊어. 너한테는 이런 감정 위험해. 윤호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술을 닫으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위험한 건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도망칠 곳 없는 회피 불가능의 직구였다. 희선은 숨이 멎었다. 희선 씨도 저처럼 흔들린 거 알아요. 윤호는 천천히 아주 가까이 다가오지 않은 채 그대로 서서 말했다. 아까 저한테 손잡힌 순간 몸이 굳었잖아요. 거부해서가 아니라 놀라서. 희선은 심장이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본 건 단순 반응이 아니라 감정의 진실이었다.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그렇지. 나 나이도 많고 감정의 나이가 왜 필요해요? 윤호의 말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제가 31살이고 희선 씨가 58살이라고 해서 사랑하면 안 돼요? 그 단어. 사랑. 희선은 숨이 멎을 만큼 당황했다. 윤호야, 그런 단어는 쉽게 쓰는 게 아니야. 희선은 고개를 저었다. 쉽게 쓰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윤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잊힌 적이 없는 사람한테 제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선은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다. 감정이 앞서고 기억이 붙잡고 이성과 죄책감은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다. 윤호는 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희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희선 씨. 윤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정말로 원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문 열어줄래요? 괜찮아요. 나갈게요. 그 말은 희선의 가슴을 깊게 쑤셔넣는 칼날 같았다. 도망칠 기회를 주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서늘하게 심장을 파고드는 걸까? 희선은 문 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상했다. 문으로 향하는 것이 옳다고 알고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탁이에요. 윤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문을 볼 게 아니라 저를 봐요. 희선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윤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깊고 진지했다. 가볍지 않았고 장난도 아니었다. 저 정말 진심이에요. 윤호는 말끝을 떨지 않았다. 당신을 원한다는 거 숨기지 않을게요. 희선은 숨을 크게 들이켜 겨우 말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한 문장이 끝나고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다시 잡지 않고 그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기만 했다. 정희선 씨.
그는 아주 낮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제가 당신을 만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제 손을 잡아요. 희선은 그의 손을 바라봤다. 잡으면 끝이다. 잡지 않으면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난다. 그 선택 앞에서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 윤호는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지금 결정 안 해도 돼요. 내일이든 모레든 한 달 뒤든 당신 손이 내 손을 찾기만 하면 돼요. 희선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 말이 가장 위험했다. 기다리겠다는 말보다 더 깊고 더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때 윤호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고, 하지만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오늘 당신을 안았던 건 후회가 아니라 행복이었어요. 희선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말은 그녀의 방어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순간 희선의 마음은 이미 선택을 하고 있었다. 단지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